네, 이제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 기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강의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를 넣기 전에 이미지를 넣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기획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촬영 잘 되고, 편집이 잘 되고, 이거 사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 기획에서 내가 이미지를 촬영하는데 기획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부터도 그랬었고. 근데 기획 단계에서 같이 고민을 하지 않은 이미지를 삽입을 하면은 사실 이게 좀 겉돌아요. 저는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는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랑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이미지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지 이게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블로그 말씀드릴 때처럼 한 호흡에 쭉 무난하게 읽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사진이 적절하게 괜찮은 어울리는 사진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좋은 장비를 써서 어떻게 예쁘게 보이게, 어떻게 멋있게 보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정은 해야 되나, 이런 것만 유념하셔가지고 이미지 촬영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건 상세 페이지를 기획할 때 같이 이미지 기획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사실은 그보다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내가 어필하고 싶은 한 가지 색깔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가 좀 어렵다고 하면은 저는 노란색, 갈색, 흰색이 제 컬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를 앞으로 쭉 나타낼 수 있는 내 제품이나 서비스랑 잘 어울리는 컬러가 어떤 게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거를 메인 컬러로 지정하셔서 그냥 앞으로 쭉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미지 촬영을 기획을 할 때도 이 컬러랑 어울리는, 내 상세 페이지 전반의 배경이 될 색깔과 잘 어울리는 이런 이미지를 기획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기획이 돼서 톤이 맞춰지면은 소품도 거기에 맞게 선택하려면 소품 선택도 좀 보다 쉽거든요. 촬영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먼저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면서 꼭 같이 이미지 기획을 하셔라. 내가 이러한 내용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 건데 여기에 들어갈 거, 위치 선정까지 같이 해가시면서, 그래서 꼭 반드시 기획 단계는 상세 페이지 할 때 같이 이미지 기획도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촬영할 때도 굳이 뭐 좋은 장비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워낙 잘 나와 있고 보정할 수 있는 어플도 워낙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굳이 뭐 DSLR 가지고 찍어야 되는 시대는 저는 이제는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장비 압박 너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소품도 너무 화려한 거 안 쓰셔도 돼요. 뭐 아예 전문 스튜디오처럼 소품 늘어놓고 안 하셔도 되고,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뭐 누키컷만으로도 제품 어필하는 곳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진은 그냥 내가 촬영을 할 때 내 핵심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만 좀 주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상이 아니라 사용법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것들의 구성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용샷, 그리고 실제로 그걸 사용해서 개선된 비포 애프터만 좀 명확하게 사진상에 표시가 되면은 뭐 촬영 기법이나 소품, 보정 이런 것들이 크게 구매와 비구매를 결정짓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힘을 빼지 마시고, 그리고 편집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편집할 때 어차피 페이지가 발행이 되거나 뭐 아니면은 실제로 뭐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다거나 인스타에 업로드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편집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톤을 잘 맞출 수 있는지 이거를 첫째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왜냐면 아무리 좋은 내용, 아무리 좋은 사진, 영상이어도 그게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사실 그거 자체로의 기능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고 그 톤에 대해서 적재적소의 이미지와 영상과 글을 배열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배열만, 기획대로 배열만 잘 되어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고객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냥 멋있는 상세 페이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디자인과 촬영 기법 뭐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그 탄탄한 기획을 통해서 제대로 발행만 돼도 그게 이제 고객한테 훨씬 신뢰를 주고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을 꼭 상세 페이지 단계에서 잘 하고 메인 색깔 정해서 톤 맞추고 하나의 목소리로 쭉 읽어나갈 수 있게 배열하기,
이게 그냥 이미지에서 뭐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 촬영할 때 내 제품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고, 음식이라고 하면은 이 음식을 가운데 놓고 이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주변에 쫙 나열해서 찍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게 신뢰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쁘고, 그리고 내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게 뭐 다이어트 제품이다. 그러면은 이 다이어트 제품을 사용하기 전 몸무게, 뭐 후 몸무게, 몸을 찍는 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쓰기 전, 후. 아니면은 뭐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고객의 후기에 전반적으로 뭐 기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면은 그 후기를 그냥 의인화된 뭔가의 캐릭터를 통해서 말풍선으로라도 이미지로 표현이 돼서 이미지 삽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용도에 맞는 핵심 가치에 맞는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잘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이미지에 그렇게 힘 많이 쏟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촬영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판매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물론 잘 찍은 사진이 좋은 거는 뭐 당연한 얘긴데요. 우리는 그 이미지 촬영에 모든 시간과 힘을 쏟을 만큼 여유롭지가 않고, 그 시간에 차라리 브랜딩에 좀 더 힘을 쏟는다던가, 블로그 글을 하나 더 쓴다던가, 인스타 컨텐츠 기획을 하나 한다던가, 이렇게 다른 데 시간을 쓰시면 되니까 이미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어떤 이미지라도 잘 짜여진 기획을 통해서 상세 페이지 안에 녹아들어야지 이 이미지도 쓰임이 있는 거라서, 어쨌든 상세 페이지를 잘 기획하고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될까?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실 때 이거 5가지만 유의하시고, 이 키워드들을 일단 첫 번째, 이 흐름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해결책이 어떻게 그동안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여기 있다. 이거를 그래서 구입을 원하시면은 이런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 가격으로 그럼 이용을 원하신다면 여기로 와서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입증하고 제안하고 유도하고, 이 프로세스로 쭉 흘러가시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그냥 대면 비대면 상관없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홈페이지나 상세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제안서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홍보자료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이거를 기획을 하실 때 이 문제 제기부터 쭉 이 5가지를 종이에 한번 쓰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한번 글을 써보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문장도 상관없고 그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번 쭉 써보시면은, 써놓고 봤을 때 뭔가 전체적으로 그림이 약간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페이지를 쪼개서 각 키워드마다의 페이지를 쪼개서 거기를 한번 페이지 구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면 분명히 키워드를 적고 한 줄의 글을 적은 다음에 페이지 구성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빈 부분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는 이미지가 들어가면 그럼 좋겠네. 아니면은 여기에는 글을 좀 더 많이 써야겠네. 아니면은 여기에는 뭐 이런 요소가 첨부가 되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살을 계속 붙여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상세 페이지가 완성이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건 예전에 사업계획서 작성 강의할 때도 이 흐름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래야지 하나의 호흡으로 쭉 읽어나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유도, 이거를 구입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고 유도를 하면서 이거를 구입하신 다음에 문의라는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배송을 하는 제품이라면은 배송 문의, 아니면은 이게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은 상담 채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구매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마지막에 유도 다음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연락처가 여러 개라면 혹은 찾아올 수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도 명확하게 같이 대주시면 좀 더 짜임새 있는 상세 페이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인데요. 우리가 여기 앞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항목 하나하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를 제기할 때
무조건 막 공격적으로 문제만 제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를 실제로 새로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지금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시계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다 새로 판매하시려는 분들은 많은데 이미 그거는 많이 판매가 되어 있는 거라서 벤치마킹이 용이하다는 점은 있지만 그들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틈새를 계속 파고들이려다 보니 문제 제기를 너무 어마어마하게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뭐냐, 내가 절대 이 제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뭐 사회적인 문제라던가 뭐 약간 전 세계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다 보면은 해결책 제시에서 바로 막혀요. 아니면 너무 거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제시를 했는데 제 제품이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이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할 때 너무 거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제 생각엔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기를 하려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산업군에 이미 잘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면밀하게 공부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업체, 뭐 잘 팔리고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을 먼저 걔네를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후기가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기 데이터를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서 아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들이 살짝 부족한 부분? 그러면 나는 그 부분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한 걸로 해결책 제시에 녹이면은 말이 너무 더듬어지는데 녹이면 뭔가 좀 더 경쟁력 있는 제품 그리고 내가 좀 더 차별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벤치마킹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안할 때 제가 아까 이제 저희 제품에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부심을 가지지 못해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저도 옛날에 그랬듯이 가격 제시를 좀 당당하게 못해요. 아, 내가 이미 저렇게 잘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내가 이 가격을 제안하면은 뭔가 좀 뭐 별것도 없으면서 너무 가격을 높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가격부터 낮추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내 가격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격을 낮추고 시작하면 가격은 절대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높은 가격을 그냥 애초에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높은 가격에서 내가 차라리 할인을 많이 해주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절대 가격부터 낮춰서 시작하시는 맛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저러한 흐름으로 기획을 해서 쭉 하다 할 때 몇 가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건 일단 타겟이에요.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노출시키면 물론 좋죠.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내 제품을 꼭 사줬으면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 제품을 삼으로 인해서 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판매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무시한 채로 그냥 내가 여러 군데 다 퍼뜨리다 보면은 누군가는 보고 그 중에 그 사람이 반드시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던가 아니면은 광범위하게 마케팅할 것들을 마련한다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고 제품군 설정을 하면서 타겟을 그냥 좁게 설정하시면 좋아요. 도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이득을 갖다 주는 건 우리의 노출이 구매로 전환이 돼서 나한테 돈을 지불해줘야지 우리가 이게 좋은 상세 페이지 그리고 좋은 마케팅 결국에는 이득을 볼 수 있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좁은 타겟을 설정해서 그 사람들한테만큼은 내가 최소 50% 이상 팔겠다. 이 사람한테 도달이 됐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타겟을 명확하게 하고 이왕이면은 그 제품군을 좀 타겟군을 좁게 설정해서 크리티컬하게 내 메시지가 도달할 수 있도록 그 타겟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네이버 키워드 도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을 관련된 키워드를 그 네이버 비즈니스 센터에서 키워드 검색을 해보시면 그 키워드를 어떤 사람들이 주로 뭐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 성별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어요. 뭐 월별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키워드 도구들을 좀 면밀히 공부를 하셔서 나는 내 거를 여자가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남자가 좋아하네? 그러면 바로 마케팅 방법 바꾸셔야죠. 상세 페이지도 제품 촬영도 보다 남자들한테 좀 잘 다가갈 수 있는 내 제품은 남자들이 많이 소비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데 제가 그냥
추측으로 내 건 여자가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파니까 상세 페이지에 막 예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또 그런 상세 페이지를 제 자아 실현의 도구로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겟층 먼저 좁게 설정하셔서 그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게 맞는지 키워드 검색해 보시고, 그게 맞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 상세 페이지 전체적인 분위기라던가 워딩이라던가 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정하셔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도달, 노출, 구매 전환이 높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타겟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이거는 뭐 너무 진리 수준인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저부터도 너무 공감을 하고 있고,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 제가 예전에도 이 지난 강의에서도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상세 페이지가 우리는 절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하고서 속으로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타겟들이 정말 불편해하는 거, 정말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파고들어서 저의 제품, 서비스를 어필할 수 있도록 기획하시는 거.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말해주면은 그들은 다 공감해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니까. 그래서 내 타겟 정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우리 왜 맨 처음에 브랜딩, 제품, 팬 이렇게 키워드를 좀 분류했었잖아요. 카테고리를. 거기에 맞는 SNS 채널도 같이 보고. 그래서 그게 내 목적이죠. 내가 브랜딩을 잘하고 싶은지, 내가 제품 판매를 잘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서 내 충성 고객을 좀 만들고 싶은지, 거기 이런 목적에 따라 상세 페이지 기획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맞는 채널 연동까지도 다 구성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지?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목적이 정해졌다면 그거에만 맞게 그것만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내 가치, 내가 전해줄 수 있는 뭔가의 가치, 그리고 내 회사에 대한 걸 알리고 싶은데 거기에다 갑자기 막 제품도 팔고 싶고, 근데 이 제품을 이용해본 사람들이 내 것도 같이 찬양해주고 재구매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되게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고 싶다라고 처음에 욕심부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붙잡고 다 어느 누군가는 사겠거니라고 그냥 마케팅 남발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뾰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서 다 담아내지 못해도 다른 목적은 다른 SNS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페이지 기획단에서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욕심 버리는 거, 이것저것 다 말해주고 싶은 욕심은 버리시는 거. 그게 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일관되게 연결되는 거고, 저부터도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거, 하나의 포인트를 일관된 목소리로 쭉 얘기해줘서 얘는 이거를 팔아서 이렇게 해결해주는 사람, 충분히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냥 제 거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이렇게 발전할 거예요,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해줘봤자 그냥 그 사람은 돈을 쓰는 사람이고, 내가 돈을 받으려면 네가 나한테 돈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걸 제공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하나의 목소리로 쭉 얘기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상세 페이지 기획할 때 이미지 기획과 함께 이런 부분 잘 염두에 두셔서 좀 더 짜임새 있고 전문성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에서 끝났고, 오늘 앞전에 말씀드렸던 SNS 채널 활용이라던가,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를 기획한다던가, 이미지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찍은 거는 다 이상하다,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충분히 조금의 고민 아니면은 뭐 조금의 가이드만 있으면 다 잘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막히신다면 저한테 언제 여기 있는 연락처나 뭐 메일이나 인스타 DM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SNS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도 이제 저의 지난날을 여러 강의를 다니면서 제가 여태까지 처음부터 어떻게 했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많이 돌이켜 봤는데, 배운 걸 그냥 안 해보면은 그냥 거기서 사실은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앞서 있었던 모든 강의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것도 그렇고 되게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까지는 일단 너무너무 부지런하시고 너무너무 앞으로 잘 될 소지가 많으신데 이거를 틈틈이 시간 내서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물론 여태까지 배워놓고 실행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론이 좋은 게 사실 나한테 직접 적용을 했을 때 나한테 되게 쓸모없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만 말고 그냥 거기 배웠을 때 빨리빨리 실행해서 이게 진짜로 나한테 맞는 건지 맞다면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디벨롭 시키면은 충분히 나의 특장점이나 차별점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것 좀 주기적으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것들의 집합체가 됐으면 좋겠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만 잘하는 게 사업적으로도 제품적으로도 정말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끊임없이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거를 반복해 보면서 여러분만의 뭔가 아이덴티티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제가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냥 똑같은 하나의 얘기를 계속 같은 톤이나 일관성 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